안녕하세요. 마라다 미술입니다. 미술학원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 미술 전공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처음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순서와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술학원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학원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잃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창업은 시작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작한 뒤에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모든 돈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운영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보통 미술학원 창업 준비라고 하면 좋은 커리큘럼,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 재료 준비하기, 수업 연구하기 이런 것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순서를 모르고 준비하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돈과 시간을 먼저 쓰고 정작 먼저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미술학원을 시작했던 19년 전과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리 선정, 교육청 등록, 인테리어, 운영 시스템, 홍보까지 처음부터 순서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여러 원장님들의 창업 과정을 함께 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창업할 때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돈과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순서만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시면 막연했던 미술학원 창업 과정이 훨씬 명확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저장해 두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창업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처음부터 학원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습소로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처음부터 지금 같은 규모의 학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고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할 수 있는 규모나 세부 기준에서는 차이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창업 준비 과정의 큰 흐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하고 비용 계획 세우고 공간을 준비하고 교육청 등록 절차를 거쳐서 오픈하는 과정, 이 순서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학원이 좋다, 교습소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시작하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창업 순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선정입니다. 미술학원 창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좋은 공간은 단순히 예쁜 건물이나 새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동미술에서 좋은 자리는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새로운 공간을 볼 때 먼저 주변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다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교 알림이 같은 자료를 통해서 실제 그 학교의 학생 수도 확인을 해요. 학교가 가까운 거하고 아이들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지도상에서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이동하기 편한 것인지도 봅니다.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지, 학교 동선 안에 우리 학원이 있는지, 학부모 생활 동선과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리 선정은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아서 자리 고르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자리는 비싸고 새 건물이 아니라 내 고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다면 바로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학원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학원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기준에서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말 빼먹기 쉬운 거, 상호명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름으로 간판까지 만들었는데 변경해야 하면 그것도 모두 비용 손실이잖아요. 그 상호명은 교육청, 관할 교육청에서 나랑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체크하셔서 관할 교육청에 꼭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창업은 잘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막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비용 계획입니다.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장님, 미술학원 차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금액보다 비용을 결정하는 건 창업 규모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책사, 의자, 재료, 이런 집기 비용인데요.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물론 예쁜 공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돈을 공간에 쓰면 정작 홍보, 운영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창업 초기에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얼마를 킵해 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래가는 학원은 처음부터 완성된 학원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성장하는 학원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필요한 책상 정도만 구입을 했었고, 아이들 모이면 하나 구입, 아이들 모이면 하나 구입, 이런 식으로 충당해 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마음에, 심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좋은 학원은 비싼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깨끗한 공간인지,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활동할 때 안전한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작은 교습소는 뭔가를 꽉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공간,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동선,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보통은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거의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은 이렇게 배관 위치나 이런 구멍을 뚫거나 이런 벽 천장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쁘게 인테리어를 마감했는데 나중에 냉난방 설치를 하려면 먼지 나죠, 다시 뜯어야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청 등록과 행정 준비입니다. 공간 준비 후에는 교육청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류 준비, 시설 기준 확인, 현장 실사 과정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교육청 확인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돈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 다음 영상에서 한번 그 부분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우리 학원은 안전해서 괜찮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저도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확장하면서 다시 확인했던 부분 중 하나가 보험이었어요. 공간이나 면적이 달라지면 보험 조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등록,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여기까지 완료되어야 실제 오픈 준비 완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픈 준비와 홍보입니다. 먼저 우리의 얼굴, 간판인데요. 간판은 내가 원하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동탄 신동지점을 오픈할 때 경험을 했는데요. 마라다 미술 기존 간판 디자인이 있었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동탄 신동에 위치한 상가가 신축 상가이다 보니까 건물 전체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규격에 맞게끔. 결국에 위치와 크기 기준에 맞춰서 디자인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판 정말 요새 비싸거든요. 꼭 규격을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과 CCTV 위치도 미리 생각하세요. 인터넷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그런 위치도 생각하셔야 되고, CCTV도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비출지, 출입구의 위치 등을 비출지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홍보예요. 예전에는 좋은 수업만 준비하면 소개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수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은 다른 영역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저희가 3월 신학기를 가장 염두에 두고 오픈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3월에 시작하면 사실 늦습니다. 그 전에 공간 준비, 상담 준비, 홍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오래가는 학원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든 학원이 아니라 순서를 알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준비한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시작 못합니다. 잃지 않은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교육청 허가 절차 준비 서류와 현장 실사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다 미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